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의 방송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아래의 기관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제 사견을 밝혔습니다. 이건 제가 사견,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보면서 느낀 사견이기 때문에 제 사견임을 밝힙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이번에 아주 법리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어저께 방송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이 대통령 탄핵이 이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러한 판단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이제 탄핵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될 거였는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래갖고 탄핵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뇌물죄의 성립을 먼저 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그 유죄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데려다 놓고 뇌물죄를 졌다 안 졌다를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이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면 그러면 탄핵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주장했던 겁니다. 대통령 이 탄핵 재판이 무효라는 그 근거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무시하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했습니다.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민간인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인데,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8명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위법한 그런 결정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란 기관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거는 확인했다는 거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느끼고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 사람이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느끼든 수호하지 않는다고 느끼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예요. 법적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당할 수도 없는 거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린 그걸 확인했고, 자,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뭐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이제 사법부가 남았습니다. 대법원.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앙지방법원이죠. 이제 지방법원, 이제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1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심과 2심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3심인 대법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해버리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 얘기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제2의 탄핵재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로 나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탄핵 결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상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미상, 사실상, 법 감정상, 국민 정서상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그 탄핵 결정은 앞에 얘기한 그런 많은 그런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냥 증명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굉장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태극기 진영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대법원, 즉 대법원 밑에 있는 중앙지법이죠. 제가 대법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중앙지법, 고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법원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우리 태극기 진영은 이 대법원을 도와야 됩니다. 대법원이 법에 따라, 법적 논리에 따라 어느 기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한 재판을 내리도록 우리 태극기 진영은 우리 이 대법원을 우리가 엄호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법원에 대한 공격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세게, 이것은 제2의 탄핵 재판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상.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유죄로 나오게 만들려고 문재인 정권은 뭐 최대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대법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썩지 않았다면, 그래도 대법원을 이루고 있는 그 9명의 대법관들의 법적 양심,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법부에서 가장 그래도 깨끗하다고 해서 이 검은 세력과 야합하지 않고 그래도 주위에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 추대되어서 대법관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법적 양심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한번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양심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탄핵 이전과 같은 그 거대한 태극기 세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재판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 안 돼요. 그냥 도선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렇게 지켜보면 안 되고, 박근혜의 무죄 판결을 위한 우리 국민운동을 아주 거세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그 앞서 있었던 탄핵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제가 대법원이 제 사견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제 사견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를 제가 보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당히 이 법적 논리에 따라서 엄정 중립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리 썩지 않았다고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국적인 이 재판이 이제 끝날 때까지 대법원에 1심에서도 이기고 2심에서도 이기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 3대0 스트레이트로 이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제가 그 젊은 층들에게 이 탄핵의 부당성을 내가 설명함이라는 그 동영상을 추운 겨울에 먼저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 앞에 거를 뒤져보면 태극사랑에서 태극사랑으로는 검색이 안 될 거고, 제목에다 태극사랑을 안 걸었고 젊은 층들에게 탄핵을 설명함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밝혔듯이 이렇게 졸속인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준비 안 된 상태로서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되어 본들 그 결과가 좋겠느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똑같은 설명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졸속으로 지금 이루어져 온 이 결과가 과연 좋을 수 있겠느냐. 게다가 지금 그 2개의 투표용지가 터졌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출범의 기본이 기초가 되었던 그 투표용지 그거가 먼저 문제가 터졌고, 지금 이제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우리 이제 태극사랑신문에 이제 주필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이 그쪽으로 연락을 넣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홍준표 쪽으로 연락을 넣어서 홍준표 씨가 우리 태극사랑 지금 이 고선 대표가 하는 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지금 그 연락을 넣어서 전달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우리 주필님으로부터 지금 좀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지금 본인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주 급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증거 자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개의 투표용지를 지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건 지금 경찰 고발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고 무효 소송,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판결, 이 3가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제발 여보세요. 제가 좀 소리 질러서 권유합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태극기 진영 사람들 많이 피로해 있는데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셔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는 빨리 귀국을 하셔서 지금 우리 자유 진영에 그래도 투사다운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 씨예요.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어떤 분이 항의를 했어요. 왜 홍준표 씨를 왜 비판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그건 제가 홍준표 씨를 비판한 게 아니고, 홍준표 씨가 빨리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빨리 귀국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홍준표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무슨 음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는 빨리 미국에 있는 체류를 빨리 중단하고 돌아와서 지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오면은 이제 오만 제일 힘든 싸움이 한국당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일 겁니다. 자기 등 뒤에서 던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적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이 던지는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책임론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싸울 사람은 홍준표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권 주자에 이미 입증을 시켜야 돼요. 본인은. 지금 대선에서 지금 여론에서 발표됐던 그 득표율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득표 가지고 홍준표 씨가 완전히 뭘 확보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반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을 이 운동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선봉장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홍준표 씨가 아주 용맹하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성 노자와 싸울 때의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탄핵 기각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먹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거세게 해서 박근혜 무효이다라는 것을 외쳐서, 아니, 무죄이다, 라는 것을 외침으로써 이 거대한 세력이 대법원을 이렇게 호위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도록 우리가 그 거대한 태극기 물결로 대법원을 우리가 에워싸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정말 사법부의 권위를 살리는 그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첫째,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탄핵 기각 운동할 때 시청 앞에 그 정말 수많은 입파가 모였던 그 힘, 그걸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대선 투표용지 사건이죠. 투표함에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지금 바꿔치기 했다는 동영상을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분이 많이 이제 퍼뜨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더 해드리기로 하고, 제가 또 카톡으로 또 받아야 돼요. 투표함 바꿔치기 했다는 그 동영상. 그래서 제가 그걸 받게 되면 내일 뭐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이제 뭐 전화 걸면 이제 카톡 친구가 되니까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투표용지, 이거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지금 입증되고 있죠.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는 지금 의혹입니다. 의혹, 이건 이제 양심선언이 나와야 돼요. 바꿔치기 했다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와가지고 할 일이 큰 게 2개지예요.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판결. 그걸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이 2가지를 아주 극렬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게 어떠한 결과로 연결돼 버리냐 하면, 문재인 정권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야 운동까지 이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박근혜 보러 하야하라고 했듯이, 문재인 하야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홍준표 씨한테 대해서 강력하게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였고, 지금 미국서 무슨 뭐 페이스북에다 뭐 올려서 무슨 뭐 낙동강 녹조가 어떻게 이런 한가한 얘기, 지금 뭐 낚시하러 갔습니까? 낙동강에서 뭐 잉어 잡아요? 그런 거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뇌물죄 재판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데, 저는 대법원이 아마 선봉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란 사람들의 그 판사적 기질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완전히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법관을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준하고 대법원의 대법관들 수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 스스로도 비교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은 그렇게 사법적 판단만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판단도 섞여 있는 정치적, 사법적 혼합된 그러한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사법적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합니다. 예.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는 어떠한 그 법관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높아요. 헌법재판소는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급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했지만, 대법관들은 그거에서 더 넘어선 사람들로서 구성된 9명의 대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무죄냐 유죄냐의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죄가 나오면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무죄로 나와야 하고, 무죄가 되면서 봐라, 물론 개인의 형사상 죄가 유죄냐 무죄냐가 헌법재판소의 뭐 국정농단이다, 뭐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형벌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한 시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쭉 이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좀 더 부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그것 때문에 된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박정희의 딸이 아니고 무슨 보통 사람이었다면 절대 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정희라는 인물은 이미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지금 뭐 이런 그 민주당 정권은 그걸 지우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는 그림을 계속 지우려고 하면은 훨씬 흉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다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지워지지 않는 것을 지우려 하지 마라. 그냥 건들지 말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차라리 자기네 그림을 열심히 그려라. 그 남의 거 지우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박정희 정신은 이미 우리나라에 깊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홍준표 씨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친박이 친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박은 친박정희란 뜻이에요. 친박근혜가 아니고 친박정희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친노 패족이 뭐가 됐습니까? 친노 몽고족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세력을 얻어서 친노 패족이라고 했지만은 친노 몽고족이 됐어요. 이 친박, 즉 친박정희의 이 세력은 친홍으로 바뀐다든지 뭐 친이로 바뀐다든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친박에서 박근혜를 옹호했던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이상하게 됐지만은 이 박정희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한 이 친박의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을 이끌고 가는,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그 어저께 카톡에서 읽어드린 대로 5,000년 역사일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고, 제가 그 중앙아시아에 여행을 몇 해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세르게이라는 그 한국계 그 러시아인이죠. 그 사람 이제 한국말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영어를 좀 하더라.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세르게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박정희가 일으켰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한국계 러시아인 세르게이가. 우리나라 말 못하죠. 그 친구는 한국에 와서 오고 싶다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계 러시아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듯이
중앙아시아의 뭐 호텔에 정말 무슨 매점원으로 일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박정희를 압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국 하면 박정희로. 이 박정희 정신을 쉽사리 무슨 김대중이다, 노무현이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걸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유무죄, 뇌물죄,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옹호해야 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홍준표 씨는 빨리 조기 귀국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란 말이 안 나오고 저 입에 습관이 돼서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무죄 판결, 무죄 판결에 대한 우리 국민운동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걸 투사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두 번째가, 선거 부정. 여기에 대해서 후보로서 이 부정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투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이 박정희 정신은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린 이 우파의 어떤 근간이에요, 근간.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 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 동포 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뭐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뭐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를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그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37-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고정됐을 때 그거를 이제 법원에 등기국에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다른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를 직접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고 주식 명의 개서도 직접 받고 싶은 분은 시청에 있는 대한문역 KFC 2층에 제가 4시 반 이후로는 항상 있습니다. 4시로 했는데 4시 반으로 늦추겠습니다. 4시 반에서 9시까지는 제가 대한문역 KFC가 뭐 하는 데냐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라 치킨 팔고 하는 데예요. 커피도 팔고 치킨도 팔고 KFC라고 영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 2층에 올라오시면은 제가 4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항상 거기서 이제 이 사무를 보니까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사무실이나 방배동에 제공받은 사무실에서는 방배동은 좀 위치가 이렇게 대한문처럼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거 좀 제가 너무 불친절한 걸로 같고, 그래서 대한문역 KFC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태극사랑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하는 제가 항상 대한문역 KFC에 그 4시 반 이후로 항상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분은 그리 오세요. 제가 뭐 사무실로 오겠다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데로 오라 그러면 너무 멀어가지고 예, 이거 뭐 그건 제가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또 어떤 분이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거는 이제 회사 계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제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주로